예, FOMC가 끝났습니다. 평가 좀 해봐야 되고요. 이후에 금리 경로나 글로벌 증시 흐름들 체크하면서 국내 증시 전략 세우겠습니다. 머닝투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이번에 FOMC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금리나 했고요. 평가도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적이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던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통화정책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완화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25bp 인하한 부분, 기정사실화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화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위원들 간 의견들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금리 동결 2명, 그리고 오히려 이제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 1명 정도.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매파적이었다기보다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현재 연준은 물가가 아닌 앞으로 고용 둔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11월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들 수치들이 조만간에 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염두에 두고 12월 달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많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낮았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들은 이제 불식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가 궁금한데 점도표로 보면 이제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에 한 번, 후년에 한 번 정도인데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목되면 얘기되고 있는 해시시 오게 되면 그보다 더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설왕설래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25bp 인하보다는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거는 수정 경제 전망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같이 공개된 수정 경제 전망이죠. 보시면 내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은 높였고요. 실업률은 유지를 했고 또 PC와 근원 PC는 낮췄습니다. 올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인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3.4.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레인지 부분인데 상단은 그대로 뒀는데 레인지를 상당히 낮췄어요. 2.6에서 2.1. 그러니까 지금 12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연준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내년에 한 번 25bp나 한다.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는 내년도 2번, 각각 4월과 9월 25bp씩이나 한다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연준은 내년 3월 달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해시 위원장이 올해 성탄절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도래하는 수정 경제 전망 발표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가가 레인지의 변화가 상당폭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25bp 내려서 이제 3.75 정도 되는데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고용 둔화가 연속적으로 시장 생각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최소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3% 정도까지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75bp, 많으면 100bp 정도까지도 내년에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AI 트렌드와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엔비디아와 딥시크 얘기가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몰래 이제 엔비디아 고가칩 사서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은 국내나 미국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들이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최근에 올리고 있고요. 주가도 강세입니다. 반도체주는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긍정적입니까? 네. 글로벌 반도체 이 사이클을 보면 23년도 4분기 때부터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평균 8개 분기, 9개 분기 지속됐기 때문에 올해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HBM, DRAM,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일정 부분 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올렸던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DRAM 가격 급등, 또 HBM 공급 부족에 따른 또 가격 인상, 이게 하도가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과도하게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두시기 좋은 게 뭐냐면 11월 달에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PC용 DRAM 범용 고정 거래 가격이 평균적으로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16%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19% 정도 올랐고, 그리고 11월 달에 그 PC 기업들이 DRAM 업체와 반도체 가격, 고정 가격을 협상할 때 전분기 대비하면 최고 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분기가 최고로 많이 올랐던 수치가 18%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딥사이트 시간이 아니어서 좀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네. 뉴욕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는 이제 M7 빅테크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갈 것을 권고했는데, 우리 한국 증시의 대표 강세론자이지 문남중 의원님 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버블 논란을 좀 보시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을 기준으로 3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고요. 이제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시선이 옮겨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4분기 역시 IT가 실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좋은 실적을 보이는 게 IT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9월 말에 추정했던 게 전년 대비 21.4%였는데 이게 26.1%로 현재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AI 버블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M7 주도로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네. 내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요. 내년 시장을 보면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증시랑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시장이랑 어떨까? 올해는 뭐 그전년 2년 동안은 뭐 확연히 미국이 스윙이 좋았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흐름이 좋았잖아요. 내년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 부분에서 좀 묶어가죠. 예. 사실 신흥국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선진국보다 신흥국 증시 수익률이 월등히 좋죠.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재개를 했고, 또 하나는 올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국 중심으로 심리가 많이 되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신흥국 증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를 반영해서 지금의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신흥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을 우선시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구글의 제미나이 3.0 그리고 구글의 TPU가 범용 인공지능 타임라인을 앞당기는데 하나의 획기적인 저는 사건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AI 혁명을 계속 주도할 미국 당연히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우리도 그렇고 좋았고 내년에 기대가 있지만 미국 뉴욕 증시를 배제할 수 없다. 네,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연간 전망 자료들을 쓰시고 또 일부 발표하잖아요. 내년 국내 증시의 지수 밴드들은 증권사에서 보면 크게 보면 한 4천에서 한 5천 사이에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해서 내년 장은 어떻게 보시고 또 내년 시장에 주도 가능성 있는 섹터들은 뭘 꼽으셨습니까? 네, 뭐 국내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가 내년도 코스피는 5,300 정도 상단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대신증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좀 좋게 보는 섹터를 좀 얘기해드리면 이제 반도체, 방산, 지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증권 이렇게 좋게 봅니다.
해당되는 대표 탑픽은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네. 그리고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그리고 지주에서는 두산, 제약바이오에서는 한미약품, 화장품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에 그 전망이 다른 데보다도 네, 강한 편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전략 파트에서 5,300까지 본다 그러셨죠? 네, 근데 더 높게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어쨌든 내년을 뭐 굳이 나쁘게 볼 이제 모든 사실은 전망들은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어디에 전쟁이 날 것처럼 또 트럼프가 무슨 일이 날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당장은 이제 내년 전망보다 일단 급선무는 이제 연말장이에요. 그죠? 산타랠리 FOMC도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장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양상이 흘러갈까? 다시 대형주 장세 아니면 금리 인하로 오늘 나타난 것처럼 중소형주 장세? 예,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네. 이미 연말 앞두고 산타넬리는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시작점은 산타클로스로서 FOMC가 역할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타는 저는 트럼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성탄절 전후로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대를 주식시장이 온전히 반응할 여지가 있어서 미국의 S&P 500 지수는 7,000선을 넘어가면서 7,100선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금 4,100선인데 4,200에서 4,300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흐름들이 연말을 앞두고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악재보다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G2 간의 전술적인 하회 기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의 AI 칩이 또 중국에 수출이 재개되는 걸 허용해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던 실적을 얘기해드려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좋은 실적 흐름들이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사실 12월 1일부터 QT를 종료를 했고요. 또 12월 FOMC에서 단기 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단기채들 매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산타넬리를 경험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고점이 4,226이거든요. 지금이 4,165니까 뭐 그런 기분이라면 사실 60포인트는 뭐 이틀 하루에도 오르는 거니까요. 올해 이제 전고점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걱정의 꼬리를 물어보면 미국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또 이제 BOJ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발목 잡는 요인인데 연말에 어떤 상승장을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닐까요? 일단 트럼프 관세부가 혹시라도 이혼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 기본 관세, 상호 관세만 적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관세는 이미 관세 부과를 할 때 적용하고 있는 조항의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게 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또 조항들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부과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BOJ 역시 빠르면 이번 달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일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일본채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리스크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중심으로 연말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닝 전략 좀 깊게 오늘 전략 세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날 딥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오랜만에 존리 대표님 오십니다.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코스피 5,000피를 향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일 저희 딥사이트 시간에는 존리 대표님과 함께 내년 시장을 그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들 박병창 이사, 이선엽 대표의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네, 함께 기억하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시장공감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